일어서서 할까요? 네, 인사를 일어서서 해야 돼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때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한 달 됐나요? 제가 여기 다녀간 지? 한 달 좀 남았죠? 네. 이제 황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지난 17일에 국정감사장에 갔다 왔는데, 예, 제가 너무 기막힌 일을 좀 당했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김정은의 운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요구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탈북자들 정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탈북자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별히 더 힘들어졌다.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내밀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러한 결과로서 한성호, 김동진이라고 하는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다. 이건 결과로 나타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노무현 정권 때 실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역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남북교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탈북자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워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2008년 2월 7일 저녁 6시 반인, 새벽 6시 반인가? 이때, 그러니까 2월 8일 새벽 6시 반인가? 이때 북한에서 꼬부 배추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탈북자 22명이, 북한 주민 22명이 타고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8시간 만에 이 사람들을 몽땅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돌아가서 처형당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2월 19일에 당선되셨잖아요. 그리고 정권 임기 기간이잖아요. 2008년 2월 25일에 이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려보낸 그 근거가 뭐였냐면 고깃배다. 그래서 올려보냈다 그랬는데, 고깃배가 아닌 게요, 거기에 탄 사람들이 고모, 삼촌, 친척 뭐 이래가지고 여성 가족이 22명인 거예요. 거기에 15살부터 17살짜리 어린이가, 그러니까 청소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서 전 식구가 다 타고 나오는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린이가 무슨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같이 나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때부터 이런 걸 이어져 온 연장선상에서 볼 때,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더욱더 탈북자들에 대한 이런 외면, 압박, 이런 게 심해졌다. 탈북자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한성옥 이 모자가 시사해주는 바가 참으로 많은데, 이 한성옥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적응을 잘했어요. 적응을 잘했는데, 우리가 다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든 원해서 낳았든 상관없이 나의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됐는데, 이 남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이 한성옥 씨를 계속 때려가지고 이 배 안에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임신 중에 계속 맞으면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 있잖아요. 간질병. 간질병에 걸리게 된대요. 간질병을 갖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중국의 조선족
그러니까 강제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적이든 한 적이든지 간에 이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폭행을 하고, 낮에는 노동시키고, 밤에는 온 가족이,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달라붙어서 성폭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동네에서는 온 동네 놈들이 다 달라붙어서 성폭행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신매매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할머니,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북한 여성들에게 팔려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없으시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석현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야! 말 똑바로 해! 너 여기 정치하러 왔어!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합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저는 탈북자들 문제를 탈북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된다. 그리고 탈북자들 정착 업무를 통일부가 하는 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북한관에 따라서 이 통일부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탈북자들은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 정착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옮겨달라. 비교적 중립적인, 좀 중립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로 옮겨달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 지금 남북하나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재단이었어요. 그럼 그 기관의 사명이 확실하잖아요. 정착 지원 도와주는 거. 근데 어느 날 정치인이 와가지고 정홍임이라는 여자가 정치하려고 이름을 남북하나 재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착 지원 재단이 아니라 이 통일부에서 정치에 이제 가담한 자들이 와서 한 장씩 해먹고 가는 그런 자리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달라. 이름을 일단 바꿔달라. 정착 지원 재단으로 바꿔달라. 무슨 남북하나 재단이냐. 이름을 바꿔주고, 두 번째, 장애인 재단에 가면 다 장애인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이보거도청에 가면 다 실향민들이 운영하고,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거 하는데 왜 탈북자들만 탈북자 이름 내걸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해먹느냐. 이거를 탈북자들에게 돌려달라. 예산을 좀 잘라도 좋고 장관급을 안 해도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추미애 씨가 저한테 이제 보충 질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된 것이 다 자기네가 잘해서 민주주의가 됐다고 이제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면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뭐 이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도주의적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그것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권력층들만 나눠먹고 권력층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더 억누르는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전혀 인도주의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대북 압박 정책을 쓰심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은 간부들이 통제를 못하니까 더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게 됐고, 오히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 김정은의 측근들, 이 인간들이 지금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충성 세력 간에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씨가 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뭐 무슨 박사냐? 그래서 나는 식품영양학 박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박사를 딴 걸 가지고 또 태클을 걸으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식품영양학 박사다. 그리고 명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가 진짜 수료했어요. 공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넌 가서 밥이나 해라 그래요. 아니, 식품영양학 공부한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잘못된 거 말하면 안 됩니까? 이따위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딴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명지대학에서 그 경제학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은 아직 못 써가지고 박사 학위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 경인여대 교수 했지 않냐? 그래서 했다고, 겸임 교수를 했다고 제가 제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자기네 지역군데 자기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저를 그때 밥을 한번 사주신 적도 있죠.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계속 끈질기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상 받았을 때요. 뭔 거 얻어먹으라니 해서 전화를 계속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탈북자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밥 먹자고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그 탈북자가 그 시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천시장 시설에 할 수 없이 나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야비하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박근혜 탄핵 때 가서 연설하지 않았냐, 탄핵 반대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핵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일반 국민이 뭐 그거 뭐 표현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하고 내가 잘됐다 그러면 뭐 다시 하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일반 국민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 6월 달에 정강원 목사님 그 시국선언 하실 때 제가 거기 가서 발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청와대 앞에 가보게 되면 기관총을 맨 군인들이 서 있다. 저는 그때 군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많이 갔어요. 불러가지고 많이 갔는데 그때는 기관총 맨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권총 찬 사람은 있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관총을 메고 이렇게 시민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겨누고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청와대 가보면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다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군인인 줄 알았어요. 경찰들하고 유니폼이 다르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특공대 무슨 유니폼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가짜 정보를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거기 가보세요. 청와대 앞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지 않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그랬더니 또 뭐 조갑제 TV에 나가서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맹세코 조갑제 TV에 나간 적이 없어요. 난 나간 적 없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와서 내 이해란 TV 유튜브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서 갖다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1호 박사라는 게 박사라는 게 그 군인 유니폼도 모르냐 그래서 아니 박사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는 뭐 원칙이 있습니까? 예? 그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았습니까? 경찰 특공대 유니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평화에 미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지금 완전히 나라가 이게 무슨 계엄령 상태도 아닌데 기관총을 메고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고 이게 뭡니까? 방아쇠를 겨누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잘못한 거를 생각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따지나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문재인 하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옛날에 남산 지하실에 끌려다니면서 민주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평양에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햇볕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원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탈북자들은 배급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탈북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햇볕 정책 때문에 무슨 햇볕 정책 때문에 그렇게
저는 택배는 없을 때 탈북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날 10월 3일날 탈북자들이 청와대 그 경찰 조치소를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때 24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관이 한 사람이 탈북자들한테 왜 왔느냐, 누가 오라고 해서 왔느냐,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왜 오기는 왜 와요? 내가 라니까 찾아온 거지. 대한민국도 내 정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해서 와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가 뭔데 왜 왔냐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이런 김정은에게 잘 보이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그 장세율 대표라고 강화도에서 펜션을 해요. 펜션도 잘 되지도 않죠. 그거를 억지로 하면서 북한에다가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삐라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나요?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6일 밤 9시 50분에 군인들이 차량 2개에 나눠 타가지고 14명이 들이닥쳐가지고 펜션을 수색을 한 거예요. 영장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막이죠 막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뭐를 폭로를 했냐면 12명, 13명 그 식당 종업원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집단 탈북했죠. 네, 그랬는데 거기 지배인을 이 표창원이가 지배인한테다가 민변을 사주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감원 이설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래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지어는 민변에서 소개한 어떤 자가 이 홍학인 씨한테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카톡을 보냈냐면요. 민변을 믿고 조국통일운동에 뭐 무슨 나서서 어떻게 하게 되면 수령님이 사랑하시는 호동부가 될 것입니다. 이따위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그 압박했던 막 협박했던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표창원, 김경엽 국회의원 2명이 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엄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나쁜 놈 시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여성 그 탈북자 여성 한 명은 지금 그 경찰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고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절도를 했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정신을 깜빡깜빡 놓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게 중국에서 많이 매맞고 또 여러 가지 이 성폭행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깜빡깜빡 막 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호강일 위원장이 체포됐단 말입니다. 그때 구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구속돼 있고 이낙연 총리가 그 탈북자들 불법 폭력 시위를 했다고 뭐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막 나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낙연 총리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말하면 5.18 이상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이런 게 불법이지. 아니 우리가 무슨 빈몸으로 여자들이 경찰 조치소 넘어가서 우리가 짓밟히다가 체포됐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한 게 진짜 불법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불법 폭력을 떠버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공자 아니에요 지금? 경찰에 체포됐으니까? 우리가 유공자 해달라고 그래야죠. 네? 누구는 유공자 되고 누구는 불법 돼가지고 깜빡에 처박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씨가 뭐라 그러냐면 위원이란 말이 안 나갑니다. 허광일 씨가 북포 가자 그랬 거 북포 가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선동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같이 넘어간 것 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구속될 정도의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는 북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문 받으러 나갔나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폭을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3대 세습, 공산주의 봉건, 왕조 집단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거하네요? 연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을 왜 처먹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처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한테 또 막 그것도 또 뭐 따지더라고요. 너 18대, 19대 때 국회의원,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는 무슨 거짓말 하냐고. 근데 신문에 여론하게 났지만 나한테 전화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그때 나는 그쪽에 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저 한성원 거자 굶어 죽은데 한 명도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격식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안 오셨잖아요. 아니 굶어 죽은 사람들한테 보단성이 놔주고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격려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옆집 개가 죽어도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들여다보지를 않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막 태클을 걸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끝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밥을 먹게 된다면 문재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틀립니까? 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눈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뭐 상식이 잘못되면 몰라서 저러고 지금 999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밥줄 떨어질까봐 지금 999 하면서 그 정말 잘못된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한만호 국장이라는 분이 문체부에서 국장하다가 뭐 비판하는 거 썼다고 쫓겨났잖아요. 예? 민주화 투사들이 머리에 뒤들르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산업화 민주화를 몽땅 우리가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누구 앞에서도 쫄리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 부흥을 일으켜주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민주화의 선구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못다르고 지들이 민주화했다고 우리 날 불러다 놓고 뭐 교육을 시켜요. 웃기는 것들 아니에요?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부자들이 했다고 하는 독재는 독재가 아니라 질서 유지였습니다. 아니 경부고속도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지랄하는데 그러면 잡아가야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들을 잡아가야지. 그게 독재입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압력했던 반체제 역적들을
아니 그럼 처벌해야지. 그걸 가만 냅두면 되겠습니까? 만일 그때 그런 역적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 빨갱이 민주화 투사들한테 지가 죽어가지고 그것들이 별 개소리를 다 쳐도 그거 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 빨갱이들 독재를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죠. 민주화는 무슨 개뿔이에요, 개뿔. 그리고 송영길이가 저한테 실컷 당하고 나니까 뭐 화가 났는지 일요 서울에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남북하나재단에 탈북자가 49명이 지금 취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비해서 4배 증가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해란이가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내 앞에서 해야지 왜 나 없는 데서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은 남북하나재단 예산이 100억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규모가 3배, 그때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배 이상 증가했는데 168명 중에 49명 취업했으면 그게 취업된 겁니까? 예?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 말입니다. 제가 이거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요. 예. 선임하신 국회의원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이해라는 명예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물어보니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깜도 안 되는 것들, 양심 없고 국민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것들, 역적행위만 일삼는 것들이, 일삼아봤던 것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저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자유우파가 이제는 좀 더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박정희 독재, 야 문재인 독재는 야 박정희 독재의 1000배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대전인가 어디 강연을 갔는데 김일성 그 수령 독재를 막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도 독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때 뭐 좀 잘 모르긴 했죠. 거의 한 10몇 년 전이니까 예, 금방 아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제가 여기 오니까 박정희 시대 때 개발 독재라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개발 독재는 그래도 백성들 밥이라도 먹게 해주지 않았냐. 수령 독재는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참 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때 사실은 지금처럼 신념이 확고하지 못했어요. 그때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목에 칼이 석자가 들어와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실 때 그 건국 이념으로 삼으셨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그죠? 한미동맹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영원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음에 애국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타를 복종하게 되고 인기에 연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이 진짜 일을 하려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남한테 돈을 받더라도 원칙이면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의 위대한 뜻을 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명 잘못된 거 아는데 계속 하라 그러게 되면 민주주의 한다고 하게 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100명이 어떻게 생각이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네, 때로는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를 해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꼭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객관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님을 인정받을 때 99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빨갱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결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요. 김정은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김정은의 운명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맨날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으로 해제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 북한의 3대 세습 공산주의 봉건망조를 제거해버릴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했고 이제 이 위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뭐 김정은의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백척간제에 우리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재인 정권을 작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나 작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고 있느냐? 북한의 대북 제재가 더 강하게 되고, 예, 저는 김정은 정권을 작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두 번째 최대 협박. 압박을 하면서 협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협박은 뭐냐? 야, 김정은 암살해버리자, 김정은 제거해버리자, 야, 김정은 암살하면 1억 달러 우리가 줄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살면서 자본주의에 와서 22년 동안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순환은 뭐냐?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예? 달러 흔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자유시장이요. 달러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 내에서 김정은을 적용하고 싶은 선수들이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효과가 있냐면요.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2014년 2월 1일에 제가 TV조선 이봉규가 하는 정치 옥타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핵 쏘고 막 또 발광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또 이런 그게 이제 주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은 시장 경제적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이에요. 가격이 책정돼야지 구매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김정은의 목에 가격을 매기자. 그게 얼마냐? 1000만 달러 걸어보자. 그리고 채령의 목에다가 한 300만 달러 걸어주고 핵 하나 가져오면 500만 달러 걸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아주 그 다혈질적인 그 완전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국에서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그때 2월 한 말경에, 2월 한 20일경에 탈북자 한 명이 중국을 갔다 왔어요. 장백혈에 갔다 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그 남조선에서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0,000달러 준다는 게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나보고 박사님 내가 이번에 거기 갔더니 북한에서 온 애들이 날 보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배를 부러지고 웃었어요. 우리 여기서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준다고 된 거예요. 근데 한 얼마 조금 지나 3월 달인가 그때 북한에서 최초로 암살 대비 훈련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최초로 암살 대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살 대비 훈련을 했나 보다 그랬죠. 근데 그게 8월 달에 조선 쪽이 왔는데, 단동에 있는 조선 쪽이 왔는데 북한에 되게 많이 알아요.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암살 대비 훈련을 했는데 왜 했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왜 했는데? 그랬더니 야, 북한에서 2월 중순경에 김정은이 암살당했다는 소문과 함께 김정은이 목을 따가면 10,000,000달러 준다는 소문이 쫙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눈이 어두운 북한 주민들 속에 야, 김정은이 목을 내가 좀 따볼까? 이런 선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가 죽고 2012년부터 이제 북한의 지도자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7년 됐죠? 7년 동안에 무려 26번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연간에 8번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2개만 적발이 되고 6개는 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암살자가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빨리 1억 달러를 모아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야, 이거 돈 여기 있어. 그러면 북한에서 김정은의 측근이 김정은을 제거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 돈만 좀 내면 되는데 나는 돈이 많지 못하니까 100만원은 낼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0만원씩 내게 되면 금방, 아니 그게 1,000억인데 1,000억 모으는 거 어렵지 않지 않아요? 네, 그걸 모아가지고 누구도 못 다치게 스위스은행에다 갖다 놓다가 오면 진짜 목 따갖고 오게 되면 죽은가. 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따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돈 많으니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가 어디다 쓰면 돼요? 그 돈은 북한을 재건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돈 먹고 알 먹고 중지토록 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최근에 또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북한의 허이 천국에 있는 간부인데 우리 탈북자 모 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5만 달러만 달라. 내가 김정은이 해제킬게.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계획서를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계획서 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5천만원 손해보는 지금 줘야지. 계획서 들부대기다가 다 탈려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북한의 허이 정국에다 털렸어요. 지금 허이 전국 부총국장인가 총살당했어요. 왜 총살당했냐면 김정은을 암살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정은 암살에 필요한 장비가 북한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예. 김정은의 운명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그러지는 나팔꽃 같은 시절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우리는 협박. 우리는 북한에 계속 김정은한테 협박을 벌여야 됩니다. 야, 우리의 지금 4,900만 여기 빨갱이들 좀 있으니까 빨갱이들 빼고 4,900만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이거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죽일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일지를 알면 무섭지 않아요. 그럼 피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해란이 죽이면 $10,000,000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해란이는 그 $10,000,000 가치가 안 나가니까 뭐 누가 죽이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2016년 10월 29일에 백남기 그 장례식을 시작으로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됐죠. 저는 11월 백남기 장례식 할 때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인원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빨갱이들 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와가지고 야! 돈 받고 나왔지? 돈 받고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돈 받고 나왔다. 1,000,000원 받고 나왔다 이 자식아. 그랬어요. 그랬던 우파였습니다. 그때 30명이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만큼 안락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우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단결하기 시작했고 투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빨갱이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는 아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 빨갱이들이 아니었다면 유튜브를 할 생각을 꿈에나 생시에나 해나 받겠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이 어르신들도 이제 유튜브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서울역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지켜야 된다 뭐 이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우파 맞아요? 그러면서 불과 오셔가지고 야 시장경제는 빼고 말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는 빨갱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하나의 덩어리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시장경제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경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각자 밥을 벌어 먹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배급제 받게 되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기초는 자유시장 경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빨갱이들한테다가 야 너네가 무슨 민주화 유공자야 이 영적 같은 놈들아. 그것들이 하겠다는 게 지금 배급제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 웃기고 꼴값 들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사유권, 사적 재산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땅으로 평가해야지 안 그래요? 네. 뭘로 평가해요? 뭐 이거로 이거 지갑으로 평가해요? 이거는 사가서 없어지는데 영원 불멸한 땅으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뭣도 몰라가지고 난 땅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토지 공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재산권이 박탈당하면 나도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솔직히 말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왕조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집권 못하는 국민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잡을 때마다 이게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겠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필요해가지고 열심히 이래가지고 세금만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별의별 걸 다 싸워야 되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만 내면 우리 국민적 도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세금도 내야지 나와서 이거 뭐 데모도 해야지 이거라고 피곤해서 살겠냐 말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깡통당이 생겼어. 그래서 정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북한의 공산 집단이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집권 여당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법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나를 죽이고 싶겠죠. 아니 그냥 내가 틀리는 말을 해요. 아니 걔네들 똑바로 하면 내가 뭘 말하겠어요. 네? 아니 골고루 나눠 가지고 그거 좋은 거 몰라요? 골고루 나눠 가지려면 조국처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22년 동안 살면서 시장 경제만큼 자유시장 경제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한 게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거짓말하는 놈이랑 거래합니까? 모르고 한 번은 거래하지만 두 번 다시 거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납기 안 맞춰가지고 맨날 밀르고 막 이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유시장 경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빨갱이들은 뭐예요? 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압박하고 그냥 뜯어내고 이런 게 없어져야지 한국 사회의 모순이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개돼지로 알고 모조리로 알았으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회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따 개소리를 치냐 말이에요. 그것도 형법과 교수까지 지냈다는 자가. 저는 서울대학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국이가 가르치는 그러면 그 지식이 범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도둑질 잘해먹는 거, 어떻게 하면 위선을 잘하는 거 이따고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따위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냐 말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다 애들로 싸고 조국을 해인시키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내가 점령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파면시킬 때까지 서울대학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범죄의 기술이나 가르치고 위조의 기술이나 가르치고 도둑질하는 거나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하시린 양 떠들고 있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깨닫는 바가 저 청와대 앞에 가서 6밤 잤어요. 오늘까지 아마 오늘 밤까지 하게 되면 17박 18일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6밤밖에 못 잤어요. 바빠가지고 어젯밤에 가서 잤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추위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올바른 주권을 찾게 되면 다시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연단하시려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우에 우리가 옛날 그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면 이게 뭐가 되겠나요? 예?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빨갱이들이 저렇게 지랄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투사가 돼서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잘 깨어나면 진짜 북한 주민들을 공산주의 봉건노예 왕조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언을 잊어버렸죠? 그분께서 유언을 뭐라고 남기셨나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정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굳게 섰나요? 안 섰죠. 우리가 너무 행복에 젖고 풍요에 젖어서 게을러지고 뭐 그냥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간 이 늘어 터져가지고 예 그냥 자기 그 이익적인 자기 이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데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문재인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우파,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자기 집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가 생겨나고 기생충이 달려들고 쥐새끼들이 달려들어서 집을 막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빨갱이 영정들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국가를 이렇게 좀먹고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빨갱이들만 잘못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가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들 앞에서 당당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저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요즘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기에 달렸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운명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오늘 밤에 자다가 내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자의 운명이 빨리 끝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즘에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축구단이 갔잖아요. 네? 축구단이 갔는데 우리가 어저께 이거를 이제 정보를 받았어요. 무중계했죠. 무중계.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들이 김일성 경기장에 이제 한국 축구단이 와야 되니까 그 잘 보이게 하려고 뭐 잔디도 새로 깔고 뭐 하여튼간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좀 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티켓도 다 팔았대요. 원래는 북한 주민들한테 티켓도 다 팔았고 심지어 선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못 오게 했느냐? 한국에서 그 붉은 악마인지 뭔지를 못 오게 하니까 여기 이게 평론가들이 나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계속 막 했잖아요. 북한 것들이 그 TV를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것들한테 껌떡지 잡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김여정이가 싹 6일 전에 그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독재 국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김여정이 그 조그만 계집의 한마디에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거 질까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스포츠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또 왔다 가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김여정이가 하여튼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관람표 샀던 것도 다 무효시키고 못 들어오게 그래서 관중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축구 경기라기보다도 남과 북의 사상전 대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맞았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있었던 일은 별의별 거 가지고 다 터집을 잡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 공정하게 했다고 그나마 공정하게 했다고 이따위 말이 입에 나가요? 전 통일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북한의 통일조선 사업부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전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도움이에요. 김정은 도움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따끈따끈한 북한 소식들은 디보티 코리아 포스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해란 TV 다들 잘 아시죠? 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얼른 여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압을 당해가지고 4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원래 구독을 눌렀는데도 구독이 해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이해란 TV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한다면 국민전 TV라고 최성훈 국민전 사령관이 있어요. 하는 TV가 있는데 계속 나보고 누나 야 우리 이거 좀 뭐 10,000명 올라갈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계속 하는데 국민전 TV도 그 구독 좀 눌러주세요. 내가 그랬어. 야너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또 올라가지고 방송도 안 하면서 계속 내가 누르려고 내가 사기꾼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한대요. 지금 분향소에 나와서 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에 뭐 수련회를 간다든가 뭐 나들이를 좀 갈 일이 있으면 금강마을 펜션 거기 좀 꼭 좀 가서 활용해 주세요. 그분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거기 손님들 같은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그 펜션에 가겠어요? 이거 영업 피해 아니에요? 영업 방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크림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라박사 통일역과 열심히 좀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파는요 빨갱이들 물건 사주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우파는 우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물건도 우파들끼리 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그 우파들 이게 하는 사업체 있잖아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다 돌려가면서 보면서 우리는 우파 물건만 사줘야 돼요. 우리가 빨갱이들한테 돈 주는 것도 빨갱이를 돕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순서 없이 막 떠들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위대한 조국 개 같은 조국이 아니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란 검사님께서 아주 리얼한 이론적인 아니면 현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까도 내가 연설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또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북한의 지하 기독교 인구가 14만 명이라고 그래요.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종교 활동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 정권이니까 의미도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의도받고 끌려다니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종교 활동이라니까 그렇게 상황이 맞나요? 지금 전혀 무단히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한번 말씀해주세요.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하게 되면 14년 징역입니다. 그런데 14년 징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처형도 당하고 뭐 그때 달라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때 다르잖아요. 무슨 누구 할 때는 봐주라고 그러고 누구 할 때는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문재인이가 무슨 왕입니까? 웃기잖아요. 김정은이가 하는 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바보예요, 바보. 북한은
기독교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기독교 있다가 그 평양에 뭐 교회 있는 거 다 가짜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돈을 잘 갖다 주니까 돈 벌으려고 외화벌이용으로 만든 거지. 특히 요즘에도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으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 들여오라고 김종은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